안녕하십니까. 보드라운 휴먼 컨설팅 성우혁입니다. 오늘 2017년, 오늘이 5월 15일이네요. 저번주 금요일날 날짜가 좀 발음을 잘못했네요. 오늘 스승의 날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여지없이 오늘의 일진과 시공간 점사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진님 안녕하세요. 논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 이진우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워낙 스승님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전하는 힘들겠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분들한테 식사 대접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계시는 귀한 분들께 좀 이따 이제 일진 끝나고 점사할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간단한 흐름을 보는 거니까요. 그 계좌 번호 제가 좀 이따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거 입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만요. 계좌번호 입금 알려드릴게요. 우리 100-930-245-261 1,000원이고요. 지금 정산해봤는데 저번 시간대까지 6,500원인가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마감하고 나서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침에인 분들한테 초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식사는 다 하고 이제 아침 출근하시는 거죠. 딴딴딴딴. 아침에 페이스북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닌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일진을 좀 약간 효율적으로 오기가 자, 이제 정도만 하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하죠. 자, 오늘의 일진 주의할 것들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심신이 동요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오왕토성이라고 하는 날이 중궁이 왔기 때문에, 왕은 뭐예요? 왕이 오왕토성이라고 하는 그 숫자 5에 해당되는 건데요.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한정훈님 안녕하세요. 이진선님 안녕하세요. 김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들으셔야 할 게, 오늘은 좀 조심스러운 날인데요. 잠깐만요. 화면을 보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자 보세요. 여기 5라고 하는 오왕토성 있죠? 얘가 지금 중궁에 온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조심할 게 있어서 제가 다 이제 당부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브리핑. 자, 오늘은 심신이 동요되는 날입니다. 왜? 오왕토성이라는 왕이 중궁에 갇혀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한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진의 경우는 굉장히 심신이 동요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도난사고가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자, 오왕토성은 뭐냐면 발효, 부패, 그 다음에 썩음, 시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왕들은 항상 답답해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통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도난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거, 오늘은 새 거를 사지 마세요. 오늘은 새 거를 사면 운이 좀 안 좋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결정된 일은 나중에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 왕이 생겼다가 바뀌기도 하고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진행된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오늘 결정 짓는 거는 잘 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옛 것을, 그러니까 뭔가 예전의 것을 가지고 있거나 예전의 것들의 계약이나 예전의 것들 상황을 지키고 있으면 가능하면 좋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전과, 자, 오왕토성이 있는 날은 뭐예요? 이전하면 안 돼요. 실제로 좀 이따가 이전, 이사,
그거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리, 이전이나 수리는 오늘 안 좋은 날이다. 그리고 일반적 상황이고요. 이제 내 주변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 주변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어떠냐. 자, 실업 중인 사람과 퇴직 중인 사람이 나한테 방문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보통 옛날이나 추억거리 같은 대화를 해요. 아,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뭐 저랬는데, 이런 걸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잠시만요. 이거 좀 켜야겠다. 오늘 점사를 쳐드리려면 켜야 하거든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오늘 뭐예요? 자, 급체나 딸꾹질 같은 거에 대해 위장병. 자, 오왕토성이라고 하는 거는 2, 5, 8 구성학에서 말하는 주역에서 연결되어 있는 구성학에서 말하자면 2와 5와 8이라는 숫자는 위와 연결되어 있어. 비위. 그래서 오늘은 급체나 딸꾹질 같은 위장 기능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집안의 가구 배치 같은 경우나 수리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그런 가구 배치를 한 것과 수리를 한 것으로 인하여 뭔가 문제의 소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특히 예를 들어서 조만간 이사 가는데 아니면은 내가 뭐 집을 수리하려고 하다가 뭔가 집주인한테 책 잡힐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집에 기스가 난다거나 훼손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2, 5, 8. 자, 오늘은 8이라는 게 구성하기에서 부동산, 투자, 토지, 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일체 손대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오늘 약간 주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익이 날 수 있는 경우, 이영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익이 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오늘은 결정됐다가 깨지고 옛 것을 동요해야 하는데 새로운 것들을 하면 뭐예요? 이익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익이 확정되더라도 좀 지켜보세요. 하루 이틀만. 알겠죠? 왜? 내일이면 오왕토성에서 6으로 넘어가, 육적금성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일에는 자, 오늘 연장자 말, 오늘 봐보세요. 오왕토성은 왕이거든요. 왕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나보다 연장자의 말을 잘 들어주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같은 경우는 뭐가 묘지에 손대면 안 됩니다. 오늘 묘지에 손대면 알고요. 그 다음에 참배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묘지에 뭐 잔디풀을 깎아준다거나 참배, 그러면 뭐예요? 꼭 해야 한다면 내일이나 아니면 내일 모레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낡은 오래된 문제, 예전에 있었던 어떤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뭔가 통보려고 한다면 오늘은 그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오늘의 경계, 오늘 당일에 조심해야 할 거, 주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고요, 나한테요. 그 다음에 오늘의 경계상, 오늘 뭐예요? 좀 이따가 또 일진 나올 건데, 오늘 일진에서 또 나올 건데, 여행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길일에 해당되는 날은 아니고요. 좀 흉에 가까울 수 있는 날이라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통 이게 시체, 부패, 썩음, 귀신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면은 이게 음기가 많이 강해져가지고 흉기가 더 세져요. 흉한 기운이 더 세지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낮에 많이 끝내놓으세요. 알겠죠? 일정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될 수 있어요. 이게 또 나왔네요. 어두워진 경우에 흉살 기운이 오고 258의 기운을 피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둡고 나서 오늘 야근하는 것도 좀 구현주님 안녕하세요. 최정훈님 안녕하세요. 야근 같은 거 조심하시고요. 부동산 투자 오늘 하지 마시고 이익될 거 하지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으로 실제로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일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서 잠시만 2룬으로 간 다음에 3호. 자, 오늘 일진 잘 보시고 그 다음 끝난 다음에 오늘 구성학 점사를 진행해 드릴게요. 오늘 구성학 점사 비용은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자, 볼까요? 자, 보세요. 오늘은 뭐예요? 자, 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일이 좀 안 풀린 날이에요. 오늘은요. 근데 보세요. 6이잖아요. 아, 6은 뭐예요? 오늘은 불편함이 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 뭐예요? 6은 뭐예요?
내가 나보다 높은 하늘, 책임, 완성, 회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상사, 높은 사람한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뭐예요? 말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정부 관계자나 모든 일에 있어서 자동차 같은 거 이게 있는데 이 자리를 가볼게요. 뭐예요? 깨져 있네요. 오늘 뭐예요? 금융거래, 금중거래 깨져 있어요. 5월 8일부터 곽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네 사시고 있는 곽상무님. 문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예요? 아까 지금 설명해드린 일반적인 돈 말고 이제 오늘의 일지를 세세하게 들어보면 오늘은 회사 거래, 그다음에 증권 투자, 그다음 뭐예요? 오늘 금전 거래 높은 사람들한테 많이 깨져요. 내 윗상사한테 깨지거나 그래요. 마음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조심하셔야 하는데 일진이 안 좋은 날은 점사 쳐도 그 말 질문 잘해주셨어요. 잠시만요. 이거 빨리 끝내고 말씀드릴게요. 자, 모든 일진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라서 본인의 개인 점사는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리는 날이 좋아요. 사리는 게 좋아요. 오늘은 점사는 영향 당연히 받죠. 오늘 전반적으로 안 좋은 기운이 가기 때문에 반을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은 못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밥 먹는 거 나가서 남이랑 연결돼서 밥 먹는 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오늘 뭐 또 일하는 거 2, 5, 8 있죠? 오늘 안 좋은 날에 나왔어요. 오늘 일하면서 욕먹어요. 일하면서 약간 불편한 소리를 하거나 내가 말 실수하거나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뭐예요? 오늘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 뭐예요? 오늘 뭐 뷰티나 주식이나 아니면 오늘 가르치는 거나 신용, 명예, 공부 이쪽이 뭐예요? 이게 물과 불이 같이 있는데 지금 물의 기운이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오늘은 여기 힘들겠구나. 오늘 논리나 공부나 논문이나 학문하는 사람들 오늘 힘든 날이에요. 힘든 날. 왜? 대충이거든요. 그리고 인오술이라서 인오술. 아이고 오늘 이거 1대충인데 또 9가 왔다 갔다 하네. 이거 제일 오늘은 판단력이 좀 힘들겠다. 왜냐면 인오술 대충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의 기운이 엄청 강해요. 그럼 오늘 한낮에 오후에까지만 힘이 세기 때문에 오후에까지 일을 처리하면 돼요. 이 일을 가진하는 분들은 오늘 여행 가면 안 된다 나왔죠? 왜? 여행인데 여기 우왕토성이 있잖아요. 여행 가면 안 되고 오늘은 전자, 전기, 통신 이런 부분들 계약 조건이나 말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창조적인 것들 음악이나 통신계통에 일하는 분들은 그나마 오늘은 비껴갔네요. 음식 먹는 사람들이나 꾸미거나 액세서리 파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그다음 오늘 뭐예요? 부동산 거래는 뭐예요? 괜찮은데 이거는 점사를 통해서 좋게 나온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부동산 발로 열심히 뛰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뭔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근데 뭐예요? 오늘 당장 거래나 이익되는 건 하지 마시고 붙잡아만 두세요. 계약은 내일 하시고 되고요. 오늘 뭐예요? 아랫사람들과 뭔가 일이 지연되거나 뭔가 애정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요. 아랫사람들과 일이 지연되고 뭔가 일을 같이 할 수 있거나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예요? 나쁘진 않다. 내 아랫사람, 내 부하, 내 자식들 알겠죠? 이런 것들. 자, 마찬가지로 기분 좋은 시작이네요. 네, 오늘은 오왕토성이라 기분 좋은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내일이 이제 좀 좋은 날일 수 있는데 잠깐 볼게요. 순행이냐? 내일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낫죠. 네, 순행이네요. 보니까 역행. 이게 구성이 매일매일 돌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행 역행이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자, 우리 이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오왕토성 있는 날은요, 신중한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저한테 오늘 찾아주신 분들 따봉 드려야겠다. 자, 궁금한 사항 있거나 이렇게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고요. 네, 점사라고 하는 거는 나의 미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순간 그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안 좋은 답변이 나오면 제가 좀 살이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내일이 기다려진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사실 오늘을 선택하는 것보단 내일을 기다리는 게 낫죠. 근데 오늘은 좋은 게 뭐냐면 높은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 아까 지금 회사한테 쿠살이 날 수 있잖아요. 오늘 회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윗사람과 트러블 나요. 말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피셔야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윗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도 참으셔야 돼요. 일할 때 말 들을 수 있다고 아까 지금 나왔죠? 아랫사람 입장에서도 쳐봤고 윗사람 입장에 쳐봤는데 뭐예요? 나를 좀 뭐라고 합니다. 좀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러다가 이렇게 뭔가 화를 내면 분명히 나도
탈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댓글 좀 달아줘야겠다. 아이고, 고정된 댓글 달아줘야지.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옛날 거를 유지하고 인테리어 같은 거 손대면 안 되고요. 예전에 있던 문제들이 불거 나올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 오늘 뭔가 일을 진행해서 어떤 이슈를 만들면 예전 문제로 뭔가 그 일로 건드린 걸로 인해서 뭔가 불거져 나와요. 알겠죠? 네. 그리고 왕이란 사람은 사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은 좀 이따 달아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궁금한 사항 일찍은 알려드렸고요. 이제, 네. 시공간 점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 제가 답변해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네. 뭐, 궁금한 거 없으시면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이제 저도 9시부터 제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는 교육을 받아요. 여러 가지 역학을 연결해서 보고 이제 배우기 때문에 좀 다양한 공부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아니요. 확신이 있으면은 그냥 확신대로 밀고 가세요. 네. 근데 이제 안 좋게 나오면 제가 대답을 안 해드립니다. 네. 대답을 들으면 미래가 열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대답을 들으면 미래가 열리니까 안 좋게 나오면 제가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요즘에 전화 상담 많이 해주시는데 어떤 한 가지 이슈가 있을 때 얼마 전에 제가 실시간으로 그 상담을 했던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거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네 장현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끝났어요. 네, 뭐 너무 잘 돼서 그냥 네, 아유 김경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냥 제가 좀 상담 중이었던 거라서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페이스북 라이브로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어폰으로 해서 다 들리더라고요 목소리가. 근데 중요한 건 너무 일이 잘 끝났고 제가 예측한 대로 다 잘 돼가지고 한 6분 7분 지났나 바로 끝났어요 그냥. 그래서 뭐예요? 어떤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이 되시면 뭐 수익이나 비율이나 이거 이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기획을 해야 하는지 이런 간단한 것들이 있죠. 컨설팅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비싸요. 단 어떤 간단한 상담 같은 경우는 나의 본인의 생년월일과 상대방의 생년월일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숫자만 가지고 취직 제안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물어보시면 제가 안 돼요. 내일 차라리 물어보세요. 왜냐면 내일이 아니라 제가 내일 모레 하니까 내일 모레. 왜냐면 내일 모레. 왜냐면 오늘 이거를 그러니까 뭐 가능하긴 한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세요. 저는 그냥 오늘 같은 경우는 살인인데 또 오늘도 상담하시러 오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궁금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지금 열어드리고요. 근데 열어드리는데 좀 제가 안 좋게 나오면 그냥 오늘 좀 캔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남상아님 반갑습니다. 네, 모레 진행하시죠. 네. 잠깐만요. 뭐 우리 이준이 몇 년생이셨죠? 몇 월이셨죠? 그냥 본인이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내일 모레를 넘긴다고 하고 한번 보죠. 몇 년생이세요? 우리 이준이님? 몇 년생인지 알려주시면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 들어 많이 이제 저한테 장명이나 아이들 태아 장명이나 이렇게 뭐 계명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장명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이 누군지 알아야만이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는 존재로서 부모와 자식 간에 연결될 수 있는 커넥팅, 본질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아이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행하는 부모 교육이 들어가 있는 태아 장명이에요. 요즘에 영재 발굴단 있죠. 보시면 영재 발굴단 보면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요. 너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안 돼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의도 오시고 하는데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지 마세요. 판단을 하게 되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이진우님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결정이 막 혼란스러울 수 있겠네요. 시작과 끝이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그거 내일 모레 다시 물어보세요. 지금은 이제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런 관계성 있죠. 관계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거를 인정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의 일진이 좀 오왕토성 썩은 날 썩고 부패되고 막 이런 약간 뭔가 안 좋은 게 이렇게 뭉천 날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관계성이 뭐냐면 상대방들이 나한테 많이 힘들게 할 수 있고 나 역시 상대방한테 실수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말을 듣더라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시면 좋은 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장명업체나 아니면 개명단체에서 뭐 산모님들의 삶을 일방적으로 말하고 너는 이름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들이 아이들 이름을 본질을 모르고 그냥 지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로 카르마, 업이 많이 쌓이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수행을 하면서 제가 직접 업을 쌓기도 하지만 그분들한테 일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주고 아이들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면서 그 서로 간의 존재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불로 태어났어요. 불의 존재. 그러면 오행에서는 화고 이게 주역에서는 이궁이라고 하는데 높음, 그 다음에 명예, 신뢰, 논리, 공부, 말하는 거, 화려한 거, 당당한 거, 깨끗한 거예요. 이런 존재로 저는 살아가야 하는데 제가 웅추리고 있거나 힘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그런 걸 모르고 아이를 아이답게 보지 않고 그냥 우리 집은 말하면 시끄러운 집은 시끄러운 거 싫어하니까 눌러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태아 장명은 부모 교육 꼭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의 존재의 본질을 알고 자식의 본질을 알았을 때 아이가 열린다. 그래서 주변에 태아분들, 산모님들이 이제 출산을 기다리는 분들 계시면 지금은 제가 서울권이면 뭔가 인원수가 되면 갈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계명의 입장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한테 계명이 단순하게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 하는 게 또 맞죠. 근데 저는 계명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내 언어, 내 본질과 형태를 모두 다 왜? 내 고정관념이 날 힘들게 해놨으니까요. 근데 또 하나 나 돈 없어도 돈 벌려고 계명하시는 분들은 저는 극구 만류하고 싶어요. 왜냐면 돈이라는 건요 내 마인드, 내 그릇만큼 들어오고요 내 마음만큼 들어오고요 내 언어나 내 형태나 내 확신, 자기 확신이 강한 만큼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저는 차라리 저한테 그냥 12대원 상담을 하거나 본인의 본질에 대한 간단하게 그걸 알아가라 그래요. 왜? 계명은 후차적으로 불려지는 소리 주파수예요. 우리가 주문이나 진원이라고 하는 걸 샨시크리트 같은 걸 외우잖아요. 저도 진원을 아는 게 있어요. 마마가 바이로카나 마무드라 매니페디미 자발라 프라 바르타야 함 이런 식으로 진원이라고 하는 산스크리터의 하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걸 공명시켜서 나를 정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진원이라고 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불가에서는 주문, 사도신경,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종교에 따른 자신의 신에 해당되는 거에 언어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언어고 진동이고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명을 한다는 거는 그 주파수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 본질의 그릇에 브랜드를 만든다는 건데 그 브랜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장명가나 이런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해주고 그 주파수를 같이 맞춰야 돼요. 저도 요즘에 그걸 연구하고 있고 또 실제로 연구가 다 마무리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좀 계명에 대해서는 신중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 점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오늘 그래도 나는 궁금하다, 내 삶이 궁금하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알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동하면 움직인다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몇 년생 누가 있는데 그 사람과 이 궁금합니다. 아니면은 본인 생년월일밖에 모르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뭐가 있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상대방 나이 알아도 제가 해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해드려요. 왜? 아는 만큼 더 확장되고 의식이 열리니까요. 실제로 무슨 띠가 맞는 것처럼 이런 역점이라고 하는 역학점도요.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의 그 숫자, 우리가 수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 수가 얼마나 연결되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저를 이제 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결정 짓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알아가는 거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그냥 본인이 어떤 일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게 괜찮은지 그리고 좀 신중한 내용이나 좀 그 복잡한 내용들은 있잖아요. 이런 점사로 하시면 안 됩니다.
된다 안 된다를 그냥 저한테 참고하는 거라면 상관없겠지만 좀 더 깊은 대화나 좀 깊은 상황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하시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전체적인 상황과 흐름을 보고 이게 그림을 그려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사 가는 거나 이지 가는 거나 이런 것들도 있죠. 날짜와 기간과 태길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어디 방향에 있는 회사인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제가 봐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담에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사에 대한 태길도 따로 컨설팅을 해서 날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장소 같은 거 알려드리는 거 컨설팅 피를 받고 있고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몸을 옮긴다는 거는 정말 귀중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은 뭐 이직이나 이사나 여행 꼭 가지 마세요. 오늘은 옮기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오게끔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꼭 가야 한다면 회사로 가면 어쩔 수 없겠죠. 업무니까. 근데 내가 가는 거라면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오게끔 나도 거기 가게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오늘의 중심 이슈입니다. 그리고 왜 새로운 걸 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 왕은 썩은 부패 발효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아닙니다. 본인들이 스스로가 왕은 새로운 걸 들으면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왕은 항상 충신, 나한테 오랫동안 이야기해준 직언해준 간언해준 충신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들었을 때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새로운 결정을 하지 마세요. 예전에 진행됐던 일들만 하시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그 일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결정된다면 뭐 그런 것들도 뭐 오늘 이렇게 시공간 점사를 통해 확인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이제 가지고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스승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지루하긴 하지만 제가 이게 너무 재밌어서 한 거를 선택을 했고 저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막 잘 되고 일이 풀리고 큰 계약권들이 오고 그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요. 여러분들도 역시 다른 사람한테 저 같은 존재가 되어주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일에 본분에 충실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불시에 집중력을 올리는 법, 그러니까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비우는 건데 사람들은 마음을 비운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못 비워요. 왜냐면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의 습이 강해서 그래요. 구현준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우려면 뭐예요? 눈을 감고 나를 바라보는 방법도 있지만 대상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그대로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나이에 대한 프레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를 뭔가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저 분명히 이해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인정해드려야죠. 단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일을 개척해 나가는 것보단 저 같은 등대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뭔가 답변해 드릴 수 있고 운의 흐름에 대해서 역점이나 역학을 학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제가 이제 취기법 런칭을 합니다. 지구상에서 1년에 보통 본인한테 단 3일에서 4일만 주어지는 운이 들어오는, 강력하게 운이 들어온 날이 있어요. 내가 힘들거나 운을 좀 얻고 싶을 때 취기법이라고 해서 나에 해당되는 팔방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그냥 빌고 나 자신한테 진짜 영원하고 바라는 거를 채우고 오는 걸 취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해당되는 연도에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본인의 본명성에 나이에 해당되는 거에 따라서 어디 무슨 방향으로 몇 킬로 해가지고 갔다 오는 거예요. 최저 4시간 동안 아니면 길게는 9일 동안, 근데 보통 1박 2일이나 4시간 정도를 선택하시는데요. 그날은 살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출발 시간까지 다 안내해드려요. 그래서 운을 시작하는 거죠. 가는 순간부터 운이 채워지고 나서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서 혼자 다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운이 지나간 사람들은 다 지나간 사람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취기법이라고 하고, 이번 주 내에 제가 이제 한번 방송을 해서 취기법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신기가 떨어진 무당분들도 취기법을 쓰긴 하는데요. 취기법은 우리가 몰랐던 그런 학문 중에 하나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대신 제가 그냥 그 날짜를 찾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제가 신기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걸 아실 거니까요. 이재쌤 반갑습니다. 사주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초보자가 읽을 만한 책이 있을까요? 제가 새로 산 책이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추천을 받았어요. 새 책이에요.
이게 새 책인데 이게 이제 알기 쉬운 고증 철학이라고 해서 좀 유명한 사람이 지은 건데 사실 저는 도제식으로 따로 1대1로 배우기 때문에 이 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보내드릴 건데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사주영리라는 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애가 있으면 이거를 8방 네모로 나눠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질문 잘하셨어요. 자, 이게 구성으로 보면요, 자축, 인묘, 진사 한 면이 하나의 띠예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이 충이에요. 그래서 자시가 뭐예요? 밤 11시 반부터 30분 단위 뛸게요. 11시부터 1시면 여기는 아침 11시부터 뭐예요? 1시인 거예요. 그러면 자오충이에요. 반대편. 여기는 묘라는 그 토끼띠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는 묘유충이라고 해서 여기는 뭐예요? 묘유충 반대편을 쳐요. 그러니까 얘는 쥐띠, 소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는 토끼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삼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인이면 이노술이라고 해서 이 삼각형에 대한 삼합이라는 게 있고, 이 삼합과 이 위아래가 숫자가 똑같으면 대충이라고 해서 여러 복잡한 게 있는데,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사주 공부는, 주역도 공부하면 좋고 여러 가지를 같이 알면 좋아요. 사주를 보통 공부하는데 왜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왜 실력이 잘 안 느냐면요. 외울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외우는 거에 대한 학파가 굉장히 다양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사주는 자평명리를 공부하고 있고요. 자평명리가 서자평이라는 사람인데 이미 그 명나라 시대 때 엄청나게 이런 걸 연구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연구한 게 자평명리학인데 그게 실제까지도 오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요즘 들어서 왜 힘들어졌냐면 옛날에는요, 사농공상이라고 해서 그 농사 짓거나 거의 아니면 나라에 녹을 먹거나 아니면 뭐 왕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상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장사하고 농사 짓고 뭐예요? 뭐 벼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왕 이런 식으로 계급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내 팔자가 농부다 그럼 농사만 짓고 살았고 내 팔자가 뭐예요? 학문을 해야 한다고 공부만 했고 이게 단순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정격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파격이라고 해서 이 애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그 무사신분이다 그러면 지금 경호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호원 될 수도 있고 경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보초서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다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어디는 정규직, 일용직 이런 식으로 계속 세분화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딱 맞아떨어졌던 것들에 대한 직업들이 좀 엉키고 설킨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져서 많이 힘들어졌죠. 지금 그래서 원진살이라든지 막 서로 원수지간으로 막 있는 성격이 좀 똘끼라고 하죠. 그런 사람도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세상이 좀 약간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게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안 좋게 많이 성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삶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뭐였고 이런 걸 알아야만이 사람들이 좀 이게 열리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주 명리만 가지고는 인생의 흐름의 하나의 단면밖에 못 봐요. 그래서 사주 명리, 자미두수, 구성학, 주역 이런 식으로 기문둔갑 여러 가지를 동시에 봐서 이 사람의 본질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왜? 본질은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핵인데 핵인데 이거를 끄집어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주 공부는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뭐 하신다면 제가 이거 따끈따끈하게 구입한 제 에너지가 들어있는 책이거든요. 이거 구입 원하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사셔도 돼요. 저 이거 어렵게 구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혼자서 해보시는 거는 제가 권해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신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아요. 저같이 뭐 1,000만 단위, 1,000만원 단위 근데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연의 이치를 공부하면서 하는 거라서 저는 이제 자연의 이치 그러니까 아까쯤에도 뭔가 하나 설명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저는 상황이 좀 되었기 때문에 남들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공부하고 빠르게 습득하고 빠르게 연결시키죠. 왜? 이전에 다른 학문들을 배워놨기 때문에 배워도 빨리 배워요. 예를 들어서 자 음양오행에서 말하는 바람을 볼게요. 음양오행에서 말하는 목이라는 게 있죠. 목은 뭐예요? 목은 오행에서는 상승하다, 땅을 뚫고 올라오다, 솟구치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구성학에서 따지면 바람을 이야기해요. 바람. 그래서 뭐예요?
바람이라고 해서 손궁에 해당돼요. 그리고 진궁에 해당돼요. 근데 손궁을 또 예를 들자면 바람 들면 뭐예요? 연애하고,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여행 가고, 이런 거잖아요. 계약하고, 연결하고. 신동님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 하나만 가지고도 땅을 뚫고 올라오는 오행, 이치로 보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기운. 그리고 목이 있으면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어요. 간목은 우직하게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직진 향해서. 그래서 우리 같은 나라 사람들이 다혈질이고 직설적이고 이러니까 뭐예요? 간목의 힘을 갖고 있는데, 을목은 뭐예요? 일본이 을목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을목은 좀 이렇게 좀 우회적인 거고요. 약간 을목인 사람들은 속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땅을 뚫고 올라오는 힘에서 을목이 또 발생이 돼요. 왜? 큰 나무도요, 이 씨앗이 발아대서 올라올 때는 이 나선형, 회오리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을목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을목은 새라는 뜻도 있지만 이 땅을 뚫고 나선형의 힘, 그럼 하나의 나무도 무조건 을목이라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바노치 수열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고사리 같은 거 잎사귀 보관 이거 보면은 이게 담쟁이 너구리도 보면 규칙성이 있어요. 장미꽃도 이 안에 있는 보면 하나 더하기 둘, 둘 더하기 하나 셋, 그다음에 셋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를 계속 연결해서 확장되는 것처럼 피바노치 수열도 나선형이고, 우리 은하 있죠, 은하. 우리 그 지구도 약간 나선형이에요. 동그랗지 않습니다. 찌그러져 있어요, 약간. 그리고 태양계에 대한 공전도 뭐예요? 약간 나선형이고, 우리 은하도 나선형이에요. 나선형이 생명 그리는 원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목에도 이런 자연의 이치에 힘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 잡았습니다. 목이 잡았네요. 네. 또 하나는, 이 나무에 대한 기운을 말했지만, 이제 이건 주역이나 구성어로 보면은 손궁, 바람과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손궁을 예를 들자면, 그래서, 봄바람이 들면, 나무가, 봄은 보통 목의 기운에 해당돼요. 시작하다, 새롭게 기운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바람이 들어가면 허파에 바람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이나 교제를 한다거나 여행 가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이치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의 반대편은 뭐예요? 무겁고 우직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이런 것들 있죠. 회사 최고 높은 왕고. 이거는 이제 건궁이라고 해서 또 이제 하늘이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하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역학을 공부하는 성명학자인 이유는 성명의 부족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른 학문들을 더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점도 치게 되고, 점이라는 건 역점이에요. 역학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방향성을 찾아주기도 하고,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것도 정말 하늘의 도움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인연이 된 것도 정말 도움이라 생각을 해요. 네, 이인생님께서 책을 원하시면 제가 좀 이따가 메시지 보내드릴 테니까 구입하시면 돼요. 이거 얼마였더라? 네,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내용 도움 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미혼이고, 전 부영가족이 없고, 저는 특별히 집에 대한 애착도 많이 없어요. 월세 살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돈에 대한 거를 투자를 좀 공부하는 데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가 재밌기도 하고, 집중력이 유일하게 올라갈 때가 이렇게 공부할 때예요. 네. 아무튼 이야기 좀 길어졌네요. 아이고, 시간 많이 갔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은 좀 사리고, 오늘은 옛것을 중요시 여기고, 예전에 있었는 일들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늘 뭐예요? 본인들한테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실직자나 퇴직자가 올 수 있다는 거, 주변 사람들 많이 아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상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나도 남한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확인하면 되고. 자, 5월 15일 스승의 날, 많은 걸 생각하는 시간이었네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도 배우지만, 저 역시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쳐 드릴 수 있지만 배우고 있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머니날,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스승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전화 드려서 어머니 옛 나의 존경스러운 스승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옛것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한번 안부 전화 인사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전화 드려서 안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보드람과 함께하는 오늘 5월 15일 오늘의 일진, 그 다음에 15만 점사. 오늘 점사는 하지 않았고요. 5월 17일날 수요일날 8시에 뵙는 걸로 하고, 전 또 9시부터 교육이 있고, 오늘은 또 지방에서 멀리서 또 경상도에서 여성분이 또 이제 상담으로 오세요. 그래서
상담하고 또 이제 또 오늘 뭐 개명하신다는 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많네요.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공한 점사는 항상 살아있고 여러분들의 운은 항상 위대하다는 것. 그 정도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반갑고 또한 또 다시 수요일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